단순히 우리가 뭐 파이썬, 자바 이런 언어만 쓸 줄 안다고 해서 개발자가 될 수가 없듯이 이 언어의 문법을 포함을 해서 뭐 서버, 클라이언트 뭐 이런 개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컴퓨팅 관련 전공 지식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도커와 같은 이런 각종 툴의 사용법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개발자 퇴사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 뉴벤처 채널의 박경석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 베터 앤 레터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드디어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직접 소통을 해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올까? 누가 보내지 이걸?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걱정도 많았고. 근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을 보시고 다른 분들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 거기에 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네, 그럼 바로 고민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실 게 분명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연자뿐만 아니라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댓글로 꼭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최대한 사연자분이 주신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리즘을 통해 뉴벤처님의 컨텐츠를 처음 접해 초기부터 뉴벤처님의 컨텐츠에 진심이 느껴 잘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고민에 관한 컨텐츠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2023년 2월을 마지막으로 30살에 공무원을 퇴사하고 캐나다로 넘어가 식당에서 영주권을 준비했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던 중 불현듯 식당에서 일을 하며 영주권을 취득해도 이후에 캐나다에서 무엇을 하며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따는 것이 마냥 답이 아닐 수 있고 지금은 내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컴퓨터 공학을 다니며 개발자를 꿈꾸는 네팔 친구가 개발자라는 직업을 소개해 주었고, 평소에 시각적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식당 퇴근 후 노트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조금씩 해보면서 개발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주권 준비를 포기하고 2023년 11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2024년 1월부터 국비지원 부트캠프를 다니게 되었고, 이번 7월에 부트캠프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로 게임하고 유튜브만 보던 제가 부트캠프에서 코딩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중도하차하지 않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이번에 리액트로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과연 GPT의 도움 없이 내가 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수료 후 이력서를 쓸 때 이름란에 제 이름 대신 GPT라고 적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회사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수료를 앞둔 지금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복잡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먼저 이렇게 본인의 고민을 꾹꾹 눌러 담아서 저한테 보내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개발자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생기는 이 막연한 고민과 걱정에 대해서 진짜 정말 많이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런 시작에서의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저는 아무래도 개발자로 일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 GPT를 사용해봤던 경험도 있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커리어와 생성형 AI, 여기선 GPT죠. 이 두 개의 주제로 나눠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커리어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먼저 공무원도 포기를 하시고 영주권 준비도 포기하시고 내가 흥미를 느끼는 일에 이렇게 도전한다는 그 결단력 자체를 정말 존경합니다. 선택의 결과를 넘어서서 이제 자신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이제 이런 선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이 크게 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커리어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이제 그 국비 지원의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저 역시 국비 지원 6개월짜리 과정을 수료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관련 과를 전공을 했고 프로젝트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쌓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 코스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랑 같이 그 교육을 듣던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많이 봤습니다. 이유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꼈던 건 그 코스 자체가 굉장히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버거워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테지만 이 개발 관련 지식들이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뭐 파이썬, 자바 이런 언어만 쓸 줄 안다고 해서 개발자가 될 수가 없듯이 이 언어의 문법을 포함을 해서 뭐 서버, 클라이언트 뭐 이런 개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컴퓨팅 관련 전공 지식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나 도커와 같은 이런 각종 툴의 사용법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개발자 양성 과정은 대체로 6개월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도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이런 개념을 배우고 나머지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시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달 동안 속성으로 이제 이런 개념들을 다 가르치다 보니 안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비전공자분들은 난 아직 뭔가 배운 것 같지 않은데 바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버거움을 느끼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이런 부트캠프나 국비지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속성으로 빠르게 배우고 온 사람들이 합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에게도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당사자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게도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암울한 현실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부터긴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현실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과정 출신이지만 굉장히 뛰어나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실 그 증거로 현업에서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코스 출신 개발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할 때 전공에 대한 이해가 물론 꽤 중요하지만 요즘 개발 인프라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걸 모르면 일을 아예 못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물론 공부는 꼭 해야 합니다, 나중에. 저는 그 개발자가 성장하는 시기가 입사를 하고 3년에서 4년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건 학원을 나왔건 전공을 했건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건 결국엔 이 3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즐기고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 참고 버티는 그 역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흥미가 있을수록 이 역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과 경험들이 모두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3년이랑 4년의 시간을 이 역치를 넘기지 않고 적당한 흥미를 가지고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그 이후의 커리어도 좀 자연스럽게 잘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형성된 경험들과 공부법들로 그 뒤의 커리어를 이제 무난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모든 커리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제 이런 시기에 진입해보기까지 한번 꾸준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개발자의 삶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비록 저는 실패했지만. 그리고 그 GPT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GPT 진짜 너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 가끔은 제가 손과 머리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굉장히 쓸모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했던 그 결과물이나 과제들이 내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현재 개발자들에게 GPT의 역할은 서포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자들은 직접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거나 어떤 적절한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각 프로그램들의 어떤 독스나 버그 리포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기술 블로그 등 전 세계적인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전 세계적인 검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구글을 엄청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물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GPT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런 구글의 자리를 조금씩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찾으려고 했던 레퍼런스를 거의 그냥 그대로 만들어주니까요. 물론 여기서 GPT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 검색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드가 익숙하지 않거나 본인의 코드 퀄리티를 측정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비교적 신입 개발자분들에게는 이런 GPT 사용을 권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적 많잖아요. 이제 막 수학 문제 같은 걸 풀다가 이제 한 문제마다 계속 뒤에 있는 답지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갔던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GPT를 사용을 하는 게 이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머리에 그렇게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코드를 좀 더 직접 짜보고 내가 직접 고민해서 해결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로부터 개발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모든 문제 해결을 GPT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이제 실무 개발자들이 GPT를 사용하는 스탠스는 자,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너는 어떤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니? 였어요. 하지만 비교적 개발을 처음 접한 신입 개발자분들이 GPT를 사용하는 스탠스를 보면 나 이거 모르겠어, 이것 좀 알려줘 였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스탠스의 차이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질문하는 주체가 GPT가 내어주는 어떤 응답, 앤서에 대해서 그 퀄리티를 판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마 후자의 경우에 이제 구독자님이 느끼는 경험처럼 내가 짠 게 아닌 것 같고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되게 미묘한 스탠스지만 이 두 차이를 잘 기억을 해놓는다면 내가 GPT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고민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제 얘기들이 사연자분에게 꼭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의 그 취지에 맞게 고민 베터 앤 레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이 편지지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디자인은 1도 모르는데 이제 디자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장 예쁜 걸로 고르고 이제 몇 개 추가를 했고 여기 슬로건을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 고민이 좀 더 나아졌길 바라는 베터와 제가 이 고민에 대해서 답장을 해주는 레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자분을 위한 제 고민 상담을 편지로 옮겨봤고요. 이제 이거는 제가 구독자님에게 아주 안전하게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GPT를 썼다 안 썼다, 뭐 전공 지식이 풍부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과정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걸 써서라도 그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라는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내 과정들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냈던 구독자님에게는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결과를 통해서 이 과정들을 다시 보면 아마 더 큰 가치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을 그리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면 저한테 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했던 이런 고민 상담들이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런 류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꼭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참고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